그럼 이제 이 개념이 있으면 14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식정리는 좀 해야 되는데,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공존하니까 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서 코사인 세타로 통분했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돼. 그럼 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돼요. 얘나 이해돼? 근데 지금 보면 세타가 4사분면각이라서 원래 정석으로 풀 때는 4사분면에 코사인이 3분의 1 정도, 즉 r분의 x가 3분의 1 정도 되는 약간 이런 동경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높이를 구해서 사인은 3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푸는 건데, 얘나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의 종류는 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만 좀 지켜주면서 그냥 일반적인 직각삼각형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어차피 종류가 똑같지? 여기서 높이를 구해가지고 얘나야 여기서 사인이랑 탄젠트를 읽어주는 거야. 어차피 절대값들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라고. 그래서 사인이랑 탄젠트는 둘 다 이렇게 음수.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게 3분의 6 루트 2죠. 그래서 더해주면 3분의 4 루트 2입니다. 돼? 이거 나와. 자, 그 다음에 15번은 또 중요한 문제죠. 근데 14번 밑에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인의 합이나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사인과 코사인의 차가 나오면 여기 제곱하는 거야, 제곱. 그럼 얘는 둘이 1이 돼버려서 1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와요. 알겠죠? 사인의 합이나 사인의 차가 주어지면은 곱을 하는 건데 제곱을. 이런 것도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주어졌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니네들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2배를 해. 그 다음에 1을 더해요. 그럼 요거 4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요 1을 억지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알아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 이렇게 마이너스 2배를. 근데 여기다 1을 더해. 그럼 요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합쳐서 뭐야? 차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차도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가 주어지면 제곱하는 거는 원래 익숙해. 그치?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나와도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이해나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요건 별거 아니에요. 제곱해버리면 좀 빨리 이렇게 하면 1 제곱해서 거기다가 가운데 찌꺼기 제곱했으니까 이거 4분의 1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분의 3 2로 나누면 이렇게 마이너스 8분의 3 되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전개 쭉 하면 2 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에다가 여기에 코사인 사인 4 사인 코사인 만들어지는 거니까 5 사인 코사인 만들어지거든. 그지? 근데 이게 2야.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서 구했잖아.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돼?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너무 기초고 16번을 얘들아 내가 오늘 좀 자세히 해줄게. 이거 니네가 얘나는 예전에 나한테 배운 것 같긴 한데 16번 밑에 적어도 괜찮거든? 각 변환하는 거 오늘 저한테 제대로 배우고 이제 수능 때까지 까먹지 마요. 알겠지? 잘 봐. 나한테 각변환 배운 애들은 이거 평생 안 까먹거든? 잘 봐봐. 얘네가 아마 여기 나랑 안 배운 것 같아. 잘 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좀 큰 각도들에 대한 세타 값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작은 각으로 옮겨서 찾아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야. 적지 마. 안 적어도 돼. 세타를, 그러니까 공식에 있는 세타들은 그냥 작은 예각이라고 생각할 거야. 실제로는 이게 큰 각이든 작은 각이든 다 성립하는 공식이야. 세타가 한 요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어디야? 파이가 이만큼이거든. 여기서 세타만큼 뺄 거니까 동경 각도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y축 대칭인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알겠어? 그럼 단위원에서 우리가 사인을 읽을 때는 r분의 y이긴 한데 어차피 r이 1이니까 그냥 이 동경과 원교점의 y좌표로 읽으면 되지. 요만큼. 요 길이가 사인 세타야. 단위원에서는 그래.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이 그냥 변길이란 말이야.
요 길이는 코사인 세타야. 얘나 이해돼? 나인이 알지? 단위원에선 그냥 변 길이가 사인 코사인 세타야. 정확히는 좌표값이지만. 그러면은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을 읽을 때는 요 길이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얘나야? 이 길이랑 같아, 달라? 그래서 그냥 사인 세타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봐봐. 너네 지금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같니, 다르니? 모양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 점에서 x 좌표값을 읽을 때 그냥 이 점에서 x 좌표값을 읽으면 돼. 절대값은 같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올사탕코 했잖아, 아까.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만 달면 돼요. 이해돼? 돼, 진짜로? 탄젠트는 이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고 이 반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지. 그럼 지금 이 기울기가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 하나는 우상향하고 있고 하나는 우하향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부가 같겠어, 반대겠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 파이라는 각도 또는 2파이라는 각도, 3파이라는 각도들은 내가 누워있는 각이라고 표현하거든. 누워있는 각에서 각도를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하게 되면 직각삼각형 종류가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 삼각함수들의 종류가 안 변해요, 이렇게. 알겠지? 부호 판단만 하면 돼.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잖아? 그래서 얘만 그대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 내가 파이 플러스 세타도 그려주긴 할 건데 일단은 이 파이가 누워있는 각이야, 서있는 각이야? 누워있는 각이야. 그치? 그럼 안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해. 직각삼각형 종류가 똑같아. 실제로는 이 각도에 대한 이 직각삼각형을 살피는데 어차피 y좌표값이랑 x좌표값이 여기 y좌표값이랑 여기 x좌표값이랑 같단 말이야. 기울기도 절대값은 같아. 이 세 개 다. 알겠어? 근데 3, 4분면에서는 이게 3, 4분면 각이잖아. 파이에다가 플러스 세타 있으니까 3, 4분면에서 누구만 양수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너네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만 이해하면 돼. 봐봐. (2) 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90도에서 이렇게 세타만큼 돌아간 요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치? 이 전체 각을 우리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부르잖아. 세타는 이렇게 있을 거고 딱 90도 차이 나겠지. 이해돼? 그럼 봐봐.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평행해서 이 세타가 엇각으로 옮겨오면서 얹혀서 와. 종류가 똑같긴 해. 그치? 근데 약간 얘는 자빠져 있는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뾰족하게 이렇게 서 있는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우리 요 높이 뭐라 그랬어? 사인 세타라 그랬지. 근데 요 밑변 뭐라 그랬어?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근데 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동경에 대한 사인을 구하려면 이 점의 y좌표값, 그러니까 이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 길이가
1, 4분면에선 코사인 세타라고. 요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요 길이는 요 사인 세타란 말이야. 1, 4분면에서. 근데 사인 읽을 때는 이 점의 y 좌표값이 필요하니까 요걸 읽어주는 거야. 요거를. 오케이? 잡바트였을 때 x 길이. 그게 서서 y 길이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간단히 봐봐. 2분의 파이 같이 서 있는 각도 기준으로 세타를 더해놓거나 세타를 빼주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서버려요. 원래 자빠져 있었던 애가. 그래서 이게 서 있는 각도들에 대해서 측정된 각도들은 이게 불편해가지고 자꾸 눕고 싶은 거야. 자꾸 눕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탄젠트로 바뀌고 아이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기울기가 역수가 돼. 예를 들어 얘 기울기 2분의 1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기울기 절대값만 보는 거야. 역수가 돼. 그리고 부호 판단을 하는 거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서 뭐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야. 그래서 이것만 양수고 이 y 길이 요거는 이제 길이는 사인 세타지만 좌표 값을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얘 좌표 값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요게 코사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탄젠트는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더 해보자. 이건 이제 책에 공식은 없어. 근데 변화는 돼. 왜냐면 이론 자체가 간단하거든. 변환 연습 먼저 하고 실제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려가지고 되나 한번 보자. 변환 연습 먼저 하자. 2분의 3파이는 270도야. 요 각도란 말이야. 그지? 내가 요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요 두 각도를 서 있는 각이라고 해. 0이랑 파이랑 2파이랑 3파이 같은 걸 누워있는 각이라고 하고 서 있으면 얘네들이 불편해가지고 자꾸 눕고 싶은 거야. 자꾸 변하고 싶은 거야. 사인은 뭘로 변한다고? 코사인. 코사인은 뭘로 변한다고? 사인. 탄젠트는 뭘로 변한다고요? 역수. 요 각도만 가지고 오면 돼. 근데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270도에다가 세타만큼 윽 더해놓은 거니까, 그지? 이게 몇 사분면 각이야? 4사분면에서 누구만 양수예요? 코사인만 양수예요. 요것만. 요걸 보면 안 돼. 얘를 봐야 돼, 얘를. 돼? 그리고 위에 거 다 음수. 되나 보자고.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이렇게 270도 돌아간 다음에 세타만큼 더해놓은 거라서 얘를 쭉 연장시켜주면 되거든. 그럼 이 점에서 이 y 좌표값은 얘랑 같잖아. 그래서 길이가 코사인 세타. 여기는 얘랑 같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사인 세타. 그럼 요즘 좌표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x좌표 값이니까 코사인 값이고. 되고 있어? 요게 y좌표 값이니까 이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라고 얘가 사인 값. 오케이? 그리고 얘랑 얘랑 어때? 수직이지? 수직이면은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성질이 있죠? 예를 들어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지? 이렇게 부호가 반대야. 뒤집고.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봐봐.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이거만 마스터하면 이거 이제 꿀이란 말이야. 음각 공식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사인 세타 그래프를 생각해 봐도 되고, 사인 세타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진동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진동하지. 그럼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값이 서로 어때?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요 세타에서의 함수값 사인 세타랑 길이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근데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얘지. 근데 마이너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얘죠. 그럼 여기 y 좌표값 두 개 비교해봐. 길이는 같겠지.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거 서있어 누워있어? 서있지? 그러면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서있으면 불편하거든. 알겠어?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 굿. 그 다음 부호만. 2분의 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해놨어. 2분의 파이 90도에다가 세타를 싹 더해놨어. 몇 사분면이야? 그럼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여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탁 달아주는 거야. 더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5분의 8이라는 얘기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는 거지. 근데 정확히 동경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이 사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1, 4분면에 있는 적절한 직각삼각형 하나로 사인이 5분의 4인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리면 돼. 그럼 피타고라스로 일단 밑변은 3이잖아. 여기서 탄젠트 세타 읽으라니까 그냥. 몇이야? 3분의 4지? 그리고 이제 부호 판단만 하는 거야. 부호 판단만 하는 거야. 코사인이 음수래. 근데 지금 사인이 음수네. 사인이랑 코사인이 둘 다 음수야. 몇 사분면일까?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 각이란 말이야. 요 세타가 지금 3, 4분면 각이란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양수예요. 답이 4번입니다. 알겠어? 쌤, 그러면 이게 3, 4분면 각이면 2분의 파이에다가 3, 4분면의 각 엄청 큰 각을 더해가지고 얘가 2, 4분면 각이 아닌데 괜찮아. 그냥 공식 변형할 때는 그냥 이거 4분면 판단할 때 그냥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변형하는 거야. 이게 어차피 1, 4분면 각이든 3, 4분면 각이든 4, 4분면 각이든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세타를 예각이라고 보는 거고. 알겠어? 실제로 여기다가 3, 4분면 각 넣으면 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이렇게 잘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최종 답 낼 때만 부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나연이 이해돼?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유형 안 틀릴 거야. 공부 조금만 해. 알겠지? 얘나 이해돼? 굿. 오늘 다 못해도 아주 디테일하게 좀 이론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14번도, 15번도, 16번도 아주 주옥 같은 개념들을 얘기해드렸고, 아주 기초긴 하지만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17번 좀 봅시다. 17번은 여러분, 우리 16번 밑에 요 정도만 좀 적고 가죠. 16번 밑에 표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까지는 그리지 말고요. 그림 하나만 그리자. 내가 먼저 그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요 표 밑에다가 그려. 내가 대표적으로 사인만 할 거야. 봐봐. 아직 그리지 마.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실전적인 얘기까지 다 해줄게. 오늘 집중 잘해봐. 우리 y는 sin x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이 각도 x를 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이 sin 값의 변화를 관측할 거라고. 0 넣으면 sin 0도 읽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단위원에서 읽는 거야.
사인 0도. 이 동경과 원 교점의 y 좌표값을 읽는 거지. 그래서 사인은 0,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다 90도 넣으면 1, 그 다음에 여기에 180도 넣으면 다시 0, 여기 270도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360도 넣으면 0.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죠? 코사인은요. 0도 그려놓고 x좌표 값을 읽어야 되고 90도 그려놓고 x좌표 값을 읽어야 되고 180도 그려놓고 x좌표 값을 읽어야 되고 270도 그려놓고 이 점의 x좌표 값 읽어야 되지. 내가 지금 30도, 45도, 60도 이런 것까지는 안 읽어도 되죠. 그쵸? 1, 점점 줄다가 0, 그 다음에 점점 음수로 줄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x좌표 값이 0, 그 다음에 x좌표 값이 양수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300도에서 2분의 1, 315도에서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330도에서 2분의 루트 3 됐다가 360도에서 코사인은 다시 1이 되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1에서 출발하고 얘는 90도에서 0, 180도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270도에서 0, 2파이에서 다시 1로 돌아와. 그래서 이 사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코사인 함수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얘나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려면 요 x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2분의 파이 다 아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그지? 2분의 파이랑 x랑 바꿔서 써줄게. 자, 오늘 배운 거야. 서 있어, 누워 있어? 서 있으면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래서 코사인 x라고 쓰고, 이게 2, 4분면각이라서 사인이 양수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겹치는 거야. 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서부터 진동이 출발할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뭐 이런 비밀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얘들아,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라는 사실하고 진동의 시작이 중요한 거야. 얘는 원점에서 진동 시작, 얘는 위에서 진동 시작. 알겠지? 그래프를 좀 부드럽게 이어보면 얘는 우함수가 되고 얘는 원점 대칭 함수인 기함수가 돼. 되겠어?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x에서의 사인 값이랑 x에서의 사인 값이 부호가 반대고, 코사인은 x에서의 사인 값이랑 마이너스 x에서의 코사인 값이랑 이렇게 함수 값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음각 공식이 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코사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4사분면이랑 1사분면이랑 값이 같아서 그런 거기도 하고, 코사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지. 나 이해되니? 이제 여기다가 애들이 뭘 해놓냐면, 첫 번째로는 식의 부호를 좀 바꿔놓곤 해.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근데 함수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면은 이 y 부호 바꾼 거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x축 대칭이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반전시키면 됩니다.
진동의 시작은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지. 요게 이제 첫 번째 상식이고, 두 번째 개수를 바꿔놓곤 해요. 그러면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원래는 1이었는데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데 찍히고 이런 데 찍혀서 그래프의 진폭이 2배가 돼. 진폭이라는 건 얘들아 최대부터 최소까지를 진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거든.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좀 써놔. 요 A 있잖아. 요 A가 진폭이야. 근데 음수일 수도 있어서 저렇게 절대값을 달게요. 알겠지? 진폭이다, 진폭. A가 양수면 이렇게 위로 출발하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아래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좀 하냐면 이 X의 개수의 부호를 바꿔놔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봐봐. 하얀색 함수에 있는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이거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2분의 파이, 1을 지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주황색은 있잖아. 내가 x에다가 4분의 파이만 대입해도 이 2 때문에 각도가 2배가 되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를 넣었지만 이 각도가 90도가 되면서 사인이 1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이 4분의 파이만 돼도 사인은 벌써 1이 돼. 이 2 때문에 이 각도의 증가 속도가 빨라. 사인이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사인이 빨리 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1에 빨리 도달해요. 알겠어? 전체적으로 이 하얀색 함수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축소되는 경향이 생겨. 그래서 기준주기 이 파이를 이 b가 줄여요. 여기 분수면 더 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b는 뭐라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니? 기준주기 이 파이를 b로 나눠라. 이렇게 배웠을 거야. 3이면 3배 줄고 진동수는 3배 빨라지고. 얘는 이해돼? 여기다가 이제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 1만큼 이렇게 더해. 그러면 이 모든 함수값이 다 1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동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선을 진동의 중심이다. 진동의 중심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거 상수항은 뭐라고? 진동의 중심이야. 얘는 절대값 안 달아도 돼요. D가 음수면 진동의 중심이 밑에 있는 거고 함수가 아래로 평행 이동돼서 D가 양수면 진동의 중심이 위에 있는 거야. 함수가 위로 평행 이동돼서. 알겠어? 여러분 반드시 제가 알려준 대로 용어 설정을 꼭 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게 편해져요. 됐어? 그 다음 요 C는 B로 묶었을 때 안 써도 돼. C는 B로 묶었을 때 뭐 X 플러스 B분의 C가 돼서 X축 평행이동량이랑 좀 연관이 있는 애인데 얘는 직접 알아내기는 힘들어. 그래프만 보고. 왜냐면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인 함수를 하나 그렸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사인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애들이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사인 함수랑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그린 이 사인 함수랑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된 거야? 4분의 3파이만큼 평행이동된 거야? 그래 보이지? 근데 봐봐. 이렇게 진동하잖아 계속. 그치?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얘가 평행이동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평행이동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 어떡해? 얘가 평행이동돼서 쟤랑 겹쳤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부분이 평행이동돼서 얘랑 겹쳤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평행이동돼서 쟤랑 겹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동량이 4분의 3파인지 마이너스 4분의 5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림만 보고는. 알겠어? 얘를 4분의 3파이만큼 당겨와서 겹치게 만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겹치게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이 C는 함수값으로 결정해야 돼. C는 함수값으로 결정. X축 평행이동량이랑 연관이 있는데 얘는 함수값으로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함수값으로 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이제 이걸 잘 공부하셨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다룰 수 있어요. 자, 사인보다 여러분 코사인이 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코사인으로 해드릴게요. 자, 요 그래프 한번 우리 가볍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가자. X축 그려놓고 먼저 코사인 EX 그래프를 그려. 주기 잡고 그리면 되거든?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몇 파이야? 2파이지?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2네? 그러면 주기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걸 2로 나누죠. 그럼 주기가 파이네, 그지? 그럼 한 번 진동하게 그려놓고 여기가 파이야. 중요한 지점들을 X값을 표현해주고 싶으면 혹시 기억나나? 내가 주기를 몇 등분 하라 그랬지? 4등분 하라 그랬거든요. 이 파이 4로 나누면 뭐예요? 4분의 파이죠.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2파이, 여기 4분의 3파이, 여기 4분의 4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다 3 곱하면 진폭이 이렇게 3배가 돼. 알겠어? 근데 여기서 빼기 2 하면 얘를 두 칸 내려야 되지. 그러면 요 점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3은 1이 되면서 그래프의 진동이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 있잖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 구하기 또는 특수각이 아니어서 구할 수 없을 때는 교점의 합을 물어봐요. 알겠어? 그럼 이 2분의 1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두 교점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특수각은 아니어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은 다음에
니들이 이렇게 알파 베타의 합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왜냐면 그래프를 잘 그려야 얘는 중점이 어디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고 이런 게 잘 보인단 말이야. 그림을 요따구로 그리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필기가 얼마 없었잖아. 그 표 밑에 공간 많잖아. 요 예제 하나를 오늘 적어가. 그리고 앞으로 나처럼 그려. 봐봐. 주기만 찾아 먼저. 그 다음 밑에다가요. 면을 하나 그리시는데요. 가로로 좀 긴 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림 자신 없으면 제가 먼저 그리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면을 8개의 면으로 분할할 거거든. 자, 첫 번째 4등분. 아이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한 번 더 불안하는 거야. 그럼 8분면이죠. 그지? 여기에다가 진동하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그려. 지금은 코사인 함수지. 여기 봐봐. 여기 위에서부터 진동이 시작해야 돼. 0부터 진동이 시작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부터 4분의 1주기씩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아우, 좀 잘 그려주고 싶은데. 됐어? 이렇게 그려놓고 진동의 중심이랑 진폭들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지. 여기 y는 마이너스 2.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코사인에다가 3배 때려놨으니까 아까 처음에 일자리 그려놓고 3배 했지만 지금은 그냥 진폭이 3배라고 볼 수 있잖아. 여기 y값 몇일까? 몇? 1, 그렇지. 여기 y값 몇일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어? 이제 x값 표현하자, 얘들아. 여긴 0이야. 당연히 y축이라고 내가 그린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 주기 구해놨지? 여기가 파이야. 나머지 x값들은 내가 주기 몇 분할 하라 그랬어요? 4분의 1, 그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2파이, 약분도 하지 마. 약분도 하지 말아버려. 4분의 3파이, 얘가 4분의 4파이. 뭐 이런 거지. 이래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x축과 y축의 위치도 중요한 문제다 하면 y축은 그냥 처음에다 그리면 되고 x축은 여기 3분할 해가지고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x축 그리면 돼. 축은 그리지 마, 너희들은. 필요하면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그리지 마.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그리지 마.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지면, 문제가 주어지면, y는 2분의 1 그래프를 이제 이런 데다가 그릴 수 있잖아. 그럼 x좌표는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지금 알파랑 베타랑 중간 어디 같아 보여? 2분의 파이 같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2분의 파이입니다. 또는 제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두 점의 합은 중점의 2배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거죠.
이해돼?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기초고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그때는 또 다른 수단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를 연습하자. 돼? 한 9번 언더, 그 다음 16, 17, 18, 19에 나오는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이걸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어? 오케이. 사실 4점짜리도 이걸로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수업. 알겠죠? 그리고 오모 보고 오고 나서도 6모 때까지 이 개념 정리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난이도를 살짝 올려줄 거야. 요게 맞는 것 같아. 됐어? 탄젠트 하자. 이제, 아니, 쉬었다가 탄젠트 하자. 조금 쉬어. 머리. 6시 반부터 탄젠트 할게요. 봐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 x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쓰시고요. 이제 또 탄젠트 앞에 또는 x에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쳐요. a 탄젠트 bx 플러스 c, 그리고 얘도 진동의 중심을 약간 올려놔 또는 내려놔. 그러니까 지금 n에 0이 들어간 2분의 파이나 n에 1이 들어간 2분의 3파이나 n에 2가 들어간 2분의 5파이 같이 90도, 270도, 450도 같은 곳에서는 이 x에 이 90도나 270도나 450도 같은 각을 넣었을 때 이 탄젠트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탄젠트가 계산이 안 돼. 90도나 270도나 450도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동경들은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90도, 270도, 450도가 되는 순간에 점근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엄청 간단해요. 이 탄젠트 안에 있는 각도가 서 있는 각이 될 때, 이때 점근선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꼭 외우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만 하게 되면은 이제 탄젠트의 점근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건 적고 싶은 사람만 적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나와. 안 적어도 돼. 그럼 탄젠트 기본형 보고 탄젠트는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보여줄게. 자, 탄젠트는 단위원에서 임의의 각도에 대한 동경의 기울기를 읽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되는 동안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요. 0도일 땐 0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게 점근선이고요. 2분의 파이. 90도에선 기울기 계산이 안 되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도에서는 기울기 계산 안 되고,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30도, 0도가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기울기가 오다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탄젠트 그래프지. 그지? 여담이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서 이 탄젠트 그래프를 접게 되면 이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서 뾰족점, 미분 불가점이 나타납니다.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 2차 함수처럼 부드럽지 않아. 이렇게 뾰족해. 알겠죠? 접게 되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더 돌리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동경들이랑 기울기가 같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각도를 더 돌리면 3, 4분면 가게 되면 어차피 이런 동경들이랑 기울기가 같아져. 210도에서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225도에서는 기울기 1, 그 다음에 240도에서는 기울기 루트 3. 그래서 양수값으로 점점 기울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또 2분의 3파이, 270도에서 계산 안 되고. 그 다음에 각도를 더 돌리면 이 각은 아까 여기서 탄젠트 값들을 조사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이 돼. 됐어? 탄젠트는 일단 기준 주기가 파이잖아, 얘는. 그럼 얘는 주기 어떻게 구하면 돼? B분의 파이. 원리는 똑같은 거지. 여기 B가 2면 탄젠트가 더 빨리 증가해요. 더 빨리. 이해되니? 탄젠트는 이게 다야. 근데 이제 빡치는 게 이런 게 이제 빡이 쳐요. 탄젠트는. 기본 y는 탄젠트 x야 주기 절반에서 그리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장난을 쳐놓는다고. 이 탄젠트 x에다가 뭐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질을 쳐놔. 4분의 파이라고 할게. 알겠어? 그럼 봐봐. 얘는 평행이동 되기 전에 아마 이 그래프였을 거야. 그치?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뭐라고? 파이. 그죠? 근데 지금 x의 계수 역할을 하는 b가 뭐예요? 파이죠. 그래서 보통 주기를 정수로 만들고 싶을 때, 주기를 유리수로 만들고 싶을 때 x에다가 이렇게 파이를 달아놔. 알겠어? 그럼 주기 몇이야? 1이야. 되겠어? 탄젠트 그래프가 빨리 그리는 방법이야. 봐봐. 지금 내가 주기 몇 짜리 탄젠트를 그려야 돼요? 1짜리 탄젠트를 그려야 되죠. 주기를 절반하세요. 1 절반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지? 그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분의 1인 곳, 왼쪽으로 2분의 1인 곳 잡아서 점근선 두 개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여기다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게 제일 빨라요. 알겠지? 근데 이제 주기 1짜리면 조금 더 그려야 되니까 0인 곳에서 이렇게 x절편이 나타났다는 건 그 다음 x절편은 1인 곳에서 나타날 거야. 왜냐면 주기가 1이니까. 그리고 2분의 1이라는 점근선은 2분의 3에서 다시 한번 점근선을 갖겠지. 왜냐면 주기가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그리면 돼. 왼쪽 그리고 싶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인 곳 찍어놓고 마이너스 2분의 3인 곳 찍어놓고 또 한 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알겠지? 근데 봐. 이게 지금 x에 뭔가 상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y축, x축의 방향으로 좀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애들 아니야? 그럼 이걸 파이로 묶어보면 x-4분의 1이다 얘나야? 그치? 그럼 봐봐. x에 뭘 대입했어? x-4분의 1을 대입해서 만들어진 게 저 위에 거지.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4분의 1만큼. 굿.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의 절반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점근선들도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되세요? 쉽지 않죠? 하얀색 그리고 나서 빨간색 그려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 풀 때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헷갈릴 것 같기도 하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잘 들어. 물론 이 개수를 보고 주기 정도 구해놓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보세요. 점근선을 찾아요.
각도가 전체적으로 서 있는 각일 때 점근선을 갖는다고. 이걸 풀면 돼. 파이로 나누어 4분의 1 가지고 와. 자, 이게 점근선이야.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알겠어? 알겠지?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데 얘들아 여기 잘 봐. 보통 오른쪽만 그리지 않는단 말이야. 왼쪽도 좀 찍고 시작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n에다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부터 넣는 걸 내가 좀 추천할게.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몇이야?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내가 대충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부터 이 길이가 4분의 1이야. 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이번에 0 넣을게. 그럼 4분의 3이죠? 한 3칸 정도? 여기 4분의 3. 그 다음에 1 넣으면 4분의 7이지. 다시 4칸 가서 여기 4분의 7. 이렇게 찍어놓고 이 정 가운데 4분의 1인 곳, 이 정 가운데 4분의 1에 1만큼 더해진 4분의 5인 곳, 이런데 x 절편이 생기면서 한 쌍의 곡선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탄젠트 그래프야. 자,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얘는 8분면 같은 건 필요 없어. 점근선만 잘 찍으면 돼. 알겠어? 알겠지?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y는 2의 교점 a, b에 대하여 1이라고 할까? 2라고 할게. 삼각형 OAB의 넓이는 뭐 이런 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 y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a랑 b가 어디예요? 여기겠지? 그치? 요 a랑 b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 이 x 값에 어떤 정의역 같은 건 줄 거고.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아? 이 삼각형의 높이는 일단 몇이에요? 2죠? 2죠?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 한 주기란 말이야. 그래서 1이야. 알겠어? 사실 그림 없이 이런 주기 정보나 이런 것만 봐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릴 줄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만 응용이라도 다 틀리겠지, 그죠? 이 삼각형 넓이는 1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정도 기하적으로 좀 다룰 줄 알면 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y 교점 C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데가 C겠지? 그럼 내가 여기 x값 알파, 여기 x값 뭐 베타, 여기 x값 감마라고 한번 놔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알파 플러스 감마 구할 수 있겠어요? 알파 플러스 감마. 정 가운데가 몇이야? 알파랑 감마 가운데 4분의 3이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중점의 2배라고 했죠? 2분의 3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요. 알파와 감마의 중점이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중점의 2배 합시다. 그럼 너네 지금 감마 플러스 베타도 구할 수 있겠어요? 감마 플러스 베타. 이 정도 다루실 줄 알면 된다고요. 일단 4점짜리 좀 쉬운 4점짜리까지는 이 정도 다룰 수 있으면 풀 수 있다고. 오케이. 대체. 뭐 시간상 수열이랑 이런 건 못 봤는데 내일 일단 지수
로그 삼각함수 좀 다 맞춰 보고 수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다룰 줄 알면 또 시그마만 다룰 줄 알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내일 얘들아 알지? 뭐뭐 먼저 풀어야 되는지. 목표야. 이걸 다 맞추는 거야. 몇 점이야? 52점이야. 너네 최근에 확통했잖아 나랑. 딱 거기까지가 이번 시험 범위거든.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까지가 딱 이번 시험 범위거든. 이번 5모. 얘들아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니네 학교 시험보다 쉬워. 알겠지? 니네 학교 시험보다 쉬워. 그리고 얘들아 요 세 개 중에 하나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셋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보이는 거 빼고 보통 29번이 좀 쉬워. 알겠어? 요 세 개의 4점짜리 모든 문제 중에서 요 세 개에다가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맞출만 합니다. 3점짜리보다 살짝 더 어려워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해와. 이거 나중에는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1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이거 다 풀고 확통 풀고 이렇게 10, 11, 12 풀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얘네들이 객관식이거든. 1, 2, 3, 4, 5 찍을 수 있는 문제들. 알겠지? 그리고 잘 보고 시험지 잘 챙겨서 금요일 나오면 돼요. 알겠어? 끝이야. 수고했어 얘들아. 금요일부터 또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6모까지 점수 잘 만들어 봅시다.